제 아내는 저에게 말도 없이 혼자서 결정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 버릇 때문에 남편인 저와도 많이 다퉜죠. 그러던 얼마 전에 아내와 크게 부부싸움을 했는데 설상가상으로 저에게 해외 출장 일정이 잡히고 말았습니다. 여보 있잖아.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잠깐! 나한테서 1m 정도 떨어져 줄래? 난 앞으로 당신이랑 같은 공간에서 숨 안 쉬기로 결정했거든? 아니 뭘 자꾸 혼자 이상한 결정할래? 뭐? 알았어. 근데 여보 떨어졌어. 알았어 여보. 나 해외 출장 잡혔어. 3개월 정도 떠나 있어야 될 것 같아. 어떡하지? 뭐, 이 시국에 해외 출장을? 당신 정말... 뭐 출장 갔다 오는 것도 나쁘지 않지. 그래, 다녀와. 그래? 나 출장 갔다 와도 돼? 아유,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데 어쩌겠어. 앞으로 최소한 3개월은 한국에 못 올 테니까 얼른 짐부터 싸자. 서둘러 공항으로 가자.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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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외 출장을 간 사이 저는 아내의 소중함을 다시 알게 됐습니다. 한국에 들어가게 되면 더 잘해줄 생각이었죠. 그런데 몇 달 뒤에 만난 아내는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또 혼자서 하고 말았습니다. 여보야 나야 출장 다녀왔어요. 누구시죠? 참 남편을 몰라보고 그래. 아직도 많이 화가 났네. 전 남편이구나. 당신을 내 인생에서 지운 지 오래라서 잠깐 깜빡했어. 아니면 전 남편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모르는구나. 나 당신은 도저히 못 살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혼하기로 결정했어. 이미 소송도 끝났고 우리 법적으로 남남이니까 나한테서 1m 이상 떨어져 줄래?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이 내가 동의도 안 했는데 어떻게 무슨 말도 없이 당신 혼자 이혼을 해? 이건 안 되지. 무효야, 무효. 저리 가라고! 야, 다시 얘기해봐. 제가 출장을 간 사이 몰래 이혼 소송을 마친 아내. 뭐든 혼자서 결정하더니 이제 이혼까지 혼자서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동의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이혼 다시 되돌릴 수 없을까요? 너무 황당하다. 이게 이게 가능한가? 남편 몰래 혼자서 그러게. 이혼을 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다 저도 참 의아합니다. 이런 일방통행 이혼이 가능한지. 남편 A 씨는 결혼 10년 차에 7살 난 아들을 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와는 2년 전부터 사이가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내와 부부싸움을 한 A 씨는 화해를 시도하려고 했는데요.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거나 대화를 하려고 해도 피하기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관계가 소원하던 중에 남편 A 씨는 업무상 긴 해외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이게 매일 얼굴 보면 싸우니까 잠시 떨어져 있는 것도 둘 사이가 좀 더 좋아지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괜찮았겠네.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네. 남편의 해외 출장은 또 코로나 상황도 있어서 좀 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한국에 돌아온 남편 귀국을 했더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남편이 한국을 떠난 사이에 아내가 남편도 모르게 이혼 소송을 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집에 아울러 이혼. 심지어 재판이 공시송달로 진행이 돼서 이혼 판결이 확정되는데요. 이혼에 동의할 수 없었던 남편은 이혼을 없었던 일로 나 돌아갈래라고 외치게 됩니다. 근데 남편은 출장 갔다 와서 이혼을 어떻게 보면 통보를 받은 셈이잖아요. 남편은 이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협의 이혼하려면 사실 두 사람이 다 동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부부가 이혼하기로 해서 다 합의가 됐으면 협의원하면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명은 이혼을 원하는데 한 명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협의는 안 됐잖아요. 그럴 경우에 부득이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에서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뭐요? 이혼 재판에서? 뭘까? 이혼 왜요? 재판에서 바로 송달이에요, 송달. 왜냐하면 상대방이 송달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나 이혼 안 할래 하고 법원에서 오는 서류는 무조건 다 안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막 도망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 없는 경우도 있고. 이 송달이 돼야지만 그 다음 재판이 진행되는데 송달이 안 돼버리면 재판이 진행이 안 돼요. 그러면 영원히 이혼을 못 하느냐? 그건 또 부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 인정한 제도가 뭐냐면 공시송달 제도가 있어요. 송달을 계속해서 거부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어떻게 하느냐? 송달한 거를 간주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송 제기 사실을 법원 게시판에 올립니다. 근데 여러분 법원 게시판 들어가 보셨나요? 아니요? 변호사도 안 들어가요. 법원 게시판. 그래요? 아무도 안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소송을 당한 것도 모르고 심지어는 이혼 판결이 난 것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혼이 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야, 공시송달에 의해서 서류 한 번 뭐 이게 무슨 내용인지 받아보지도 못하고 이혼을 그렇죠. 당했다? 네. 야, 이게 진짜 이거 조언이 없는데요. 네, 그래서 공시송달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시송달은 말씀하신 대로 다른 송달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에서 인정되는 아주 보충적이고 최후의 송달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외국으로는 촉탁 송달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럴 경우 또 장기 실종된 배우자, 또 부부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정작 배우자가 잠적을 해서 주소지마저 없는 경우, 이럴 경우에 공시송달을 활용을 하는데요. 서류를 법원의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 기간 동안 게시함으로써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송달 제도라는 게 당사자가 받지 않아도 소송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걸 악용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배우자가 실종된 것도 아니고 뚜렷한 이유도 없이 3개월간 해외 출장을 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혼 소송을 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용한 거죠.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이 공시송달 제도를 말씀하신 것처럼 악용을 한 건데 이혼에 있어서 공시송달 제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배우자가 실종이 됐거나 뭐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에 이 이혼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위해서 법률 관계를 좀 간명하게 하기 위해서 진행이 되는 게 원래의 좋은 취지인데 네네. 이걸 이제 역이용을 해가지고 상대방 주소를 알고 있는데도 모르는 것처럼 허위 주소를 기재해서 송달 불능 상태가 되게 만든 다음에 공시송달 절차로 넘어가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 이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인 건데 실제로 뭐 배우자가 장기 해외 출장을 가 있는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경우에 나도 모르게 이혼 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국제 결혼으로 이주해서 온 여성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혼하고 맞아. 싶은데 뭐 잘 안 될 때 뭐 자기가 이혼 사유가 뚜렷하지 않다거나 이럴 때 그 사람 외국으로 가출해서 도망가서 생사를 모른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서 이혼 승소 판결을 받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하고 억울할 수 있죠. 맞아. 네. 무슨 뭐 현대판 소박수단도 아니고 이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인 겁니다. 네. 이 사연의 남편도 이혼.